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제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잠깐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갖고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또 비공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꽂으시면 이어폰을 됩니다. 쫙 꽂으시면요 같이 말소리가 들리시니까 그것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영수회담 자리에 계셨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잠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준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네. 네네네. 어제 영수회담 이제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좀 힘들어 보이시던가요? 그 비공개 회담할 때? 그렇진 않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진 비공개 회담 할 때는 네. 대통령께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네. 당신 말씀을 막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그 모두 발언에서 꺼냈던 이재명 대표의 한 10여 분 정도의 읽어내렸던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모두 발언을 장황하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얼마든지 뭐 발언하자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다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의제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네네네. 그 여러 이슈들을 꺼내셨는데 그 중에 혹시 굳이 우선순위를 좀 꼽자면 혹시 뭐 1, 2, 3위 어떤 것들이 좀 더 가장 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좀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네. 하나는 민생을 살려라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먼저 얘기를 했고 네. 또 국정 기조 전환에 상징적 조치가 될 만한 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네. 또 뭐 일가족의 의혹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안들이었지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도 어쨌든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 이것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네. 또 비공개 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서 당신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 이것이 네. 최우선 의제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 여러 이슈들 가운데 꺼낸 이슈들 가운데 가장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좀 설명을 더 많이 했던 부분이 혹시 그 민생 회복 지원금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또 다른 뭐 특검이라든지 다른 이슈였습니까?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다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그래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설명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 민생 회복 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문제,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장악, 뭐 언론에 대한 탄압,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이 좀 많이 네.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건전 재정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가요? 왜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네.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을 때 네. 25만 원이 아니라 그 두 배인 5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네. 물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통화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중에 돈을 푸는 일은 안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거부할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또 왜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대통령은 우선 이태원 참사의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철저하게 했다라는 했다. 입장을 거듭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유족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묻자는 수사가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기 위한 조사를 우선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태원 특별법에 있는 뭐 조항 하나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과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또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 사참위법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조항인데 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정부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를 잘 제출을 하지 않아요. 네. 네.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조사위원회가 검찰에 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영장 승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위원회에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뒀던 것이죠. 네. 근데 이 조항이 영장 청구권을 민간 조사위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나 네. 또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법에도 네. 다 포함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무력화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수단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가족 관련된 특검도 특별히 뭐 요건 입장을 내진 않았다고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네. 또 그 사안을 논의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뭐 앞서 모든 의제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네. 뭐 일가족에 관한 문제도 역시 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은 그런 현안들이 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 네. 국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입법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22대 국회에서 아마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우선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고 네네네네. 또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마지막 국회 회기를 이용해서 네. 밀린 숙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회담의 성과를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 네. 뭐 그것 자체에도 뭐 의미를 둘 수 있다면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직후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네. 민의를 네. 대통령께 가감없이 충실하게 전달했다. 음흠. 라고 하는 것만큼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야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근데 동아일보 보도인가요? 보니까 그 대통령이 민심을 세세하게 못 듣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개편하려고 한다. 아마도 이제 민정수석 구하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좀 보도가 나왔던데요. 실제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책 정보는 얼마든지 수집되고 생산되어야 하는데 네. 이게 자칫 무슨 정치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냐, 또 민간 사찰을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부 내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수집 생산 기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네.
뭐 법률수석실 설치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이름과 내용이 좀 부합하지 않는 말씀 같아서 가령 그렇게 민심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 정보를 전달받을 기능이 필요하다면 네. 뭐 말 그대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실이 뭐 부합하는 일이지 네. 법률수석이라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네네네. 사법 체계에 대한 통제나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법률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글쎄 뭐 저도 뭐 지금 아직은 뭐 생겨난 게 아니라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민심을 좀 더 파악하고 싶다는 그 의지는 피력한 건 맞는 거군요. 네네 그런 의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대통령실 안에 뭔가를 두어서 민심을 더 파악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야당을 더 자주 만나면서 민심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예, 앞으로 야당과 더 자주 만날 것 같은 분위기였나요? 어제 회담은? 예, 대통령께서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자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단독 회담도 좋고 또는 뭐 배석자가 있는 뭐 확대 회담도 좋고 또는 이렇게 양자 회담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뭐 삼자 회담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총선 과정에서는 조금 더 뭐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야당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워낙 이제 더 강했고 주로 이제 뭐 3년 임기가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뭐 그보다 좀 더 이제 더 진전된 이야기들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는 만약에 대통령과 야당이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라면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만나는 것 자체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당신 취임한 지 2년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난 것 자체로도 뭐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만나서 각자 할 얘기하고 헤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담에 배석한 저로서도 실망스럽지만 국민은 더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거나 아니면 야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을 내놓고 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정을 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민심을 받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서로 각자 할 말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면 그런 만남을 계속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는 말씀은 그럼 지금 쭉 나왔던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앞으로도 당내에서나 혹은 뭐 야권 전체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냥 만난 것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뭐 그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행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을 포함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고 또 겪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국정 기조를 바꿔서 국민이 달라졌다. 이렇게 뭐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더 이상 우려할 게 없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겠습니까마는 안 바뀐다면 그런 게 아니고 바뀌지 않고 지금과 같은 어떤 통치 행태를 계속 지속한다면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겠지요. 그리고 목소리만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그 영수회담에 참석을 하셔서 그 안의 분위기라든지 또 어떤 이야기도 오갔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을 좀 드렸고요. 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더 받아서 뭔가 행동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요 정도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시죠, 우리 진성준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한번 저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어제 회담의 분위기 또 오갔던 이야기들 잠깐 좀 여쭤봤는데 뭐 대체로는 언론 보도에 좀 나온 내용들을 좀 저희가 많이 좀 들을 수 있었고요.